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ESG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놓고 1, 2, 3부로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주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매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라는 것은 결국 E, 환경, S, 사회공헌, G, 윤리경영, 이 세 가지 비재무적 목표를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윤극대화, 재무적 목표를 우선시하다가 이런 비재무적 목표도 중요한 과제로서 삼고 있다. 근데 그것 중에 사회 문제는 지난주에 했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행보, 이런 ESG 경영은 지지난주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이 윤리경영, 가버넌스, 지배구조 개선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려볼 시간입니다. 자, 오너 리스크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업의 충격이 있겠죠. 이루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죠. 그러면 이런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재무적 목표에도 문제가 되는구나, 단번에 체감이 되십니까? 그죠? 남양유업의 갑질 사건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그렇죠. 코로나에 좋다라고 이런 보도자료를 유포해서 또 엄청나게 국민으로부터 또 한 번의 지탄을 받은 바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 문제가 발생할 때 기업들의 매출이라든가 또 시가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지배구조 문제, 윤리경영 문제는 단순히 비재무적 목표가 아니라, 비용 부분이 아니라 재무적 목표와도 부합된다. 이런 환경 문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은 그냥 외면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배구조 하시면 이사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이런 모습이죠.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그 주식을 보유한 자가 소유주, 주주가 되겠죠. 대주주가 있다 그러면 이 소유주가 주주총회를 열어요.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를 구성합니까? 이사회의 멤버를 선임해요. 그럼 이사회가 결국 이 CEO를 선임하거나 그 이사회 일부가 경영자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 경영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이런 구조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 기업을 소유한 자와 기업을 경영한 자를 철저하게 분리함으로써 이 윤리 경영을 할 수 있다,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사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핵심 경영 전략 수립에 참여를 하거나 경영 성과를 또 모니터링해요. 경영 전략이라든가 중요한 사내외 투자 계획이라든가 구조 조정 계획, 이런 것들 심의하기도 해요. 경영 실적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이사회가 이 경영진을 감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경영진을 선임하기도 하고요. CEO라든가 CFO라든가 이런 경영진들을 선임하고 이들을 평가하고 또 육성하고 보상,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또 사내 이사를 후보를 추천하기도 하고 사내 이사 중에서 일부를 대표이사로서 선임하기도 하고 이런 경영진을 평가하고 보상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사회입니다. 결국 포스코 그룹의 이사회 구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가 있어요. 이게 주주는 결국 주인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해서 포스코 그룹의 주식 일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주주인 거예요. 근데 대주주가 되려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해야 되겠죠? 그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선임하고요. 이사회가 결국 CEO를 선임한다. 그래서 CEO가 경영하고 경영하는 것들을 이사회가 계속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사회, 포스코 그룹의 이사회를 보면 제일 상단에 ESG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포스코 그룹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ESG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제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ESG 행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드러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나 평가보상, 재정, 감사, 경영 이런 관련 여러 위원회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지배구조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그냥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 기회도 탐색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로부터 충성 고객을 이끌 수 있고 더 좋은 기업으로서 평가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데 굳이 지배구조까지 개선해야 되는가? 제가 2020년 Annual ESG Manager Survey라는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를 잠깐 인용해 볼 텐데요. 매년 이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이 최근 보고서인데요.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요. 기업들은 보여주기식 목적으로도 E와 S를 신경 쓸 수 있지만 G는 진정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E와 S는 언론에 나오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로부터 우리는 친환경적인 기업이에요. 우린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신경 쓸 수 있고 또 E와 S라는 영역에 각각 비즈니스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수 있지만 G는 철저히 진정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governance, 윤리경영, 지배구조 영역이다. 이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에 얼마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82% 상당한 비중이 가버넌스를 고려한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 문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행보는 보여주기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버넌스,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이런 영역이 정말 투자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지배구조 개선의 ESG 경영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안 좋은 사례 하나랑 아주 좋은 사례 하나씩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ESG 경영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사례가 바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리처드 폴드, 리만 브로더스의 CEO죠. 리만 브로더스의 CEO 리처드 폴드는 직접 이사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죠. 자기 말 안 듣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하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일구어 나가는데 이사회가 계속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도록 이사회를 구성했고 그 이사회 멤버들을 보면 충분한 그 전문성도 별로 없어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가 있긴 있는데 은퇴한 지 한참 오래됐고 이런 이사회 멤버들이 충분한 경영적인 그런 감시 능력이 부재하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고위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사업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사회들이 우려를 하기도 했어요. 이러다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라고까지 했는데 계속 자기 마음대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 비즈니스를 계속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마켓시어를 더 점령해 나가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말을 안 들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배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사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의 좋은 사례, 풀무원이 있습니다. 남승우 대표님께서 33년간의
오너 경영을 했었는데 오너 경영을 마감하고 소위 1호 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효율 대표를 1호 사원에서 시작해서 경영을 할 수 있게 경영권을 이임한 일이 2018년에 있었죠. 이렇게 오너는 오너고 주인이고 주주인 거죠. 그리고 경영은 분리된 채 지배구조를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ESG 행보를 보인 겁니다. 실제로 ESG 최우수 기업으로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고 식품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4년 연속 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면에서 A+ 등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밖에도 환경이나 사회 문제 관점에서도 그냥 나태하지 않게 계속 이 환경 문제, 사회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이런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한다면 ESG 경영은 기업의 본질이다. 파타고니아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파타고니아는 전략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reduce, 줄이자, repair, 고쳐 입자, reuse, 다시 입자, recycle, 재활용하자, 또 더 중요한 이야기 reimagine, 다시 상상하자. 아예 기업의 경영 방식을 ESG 방식으로 reimagine 하자. 아주 유명한 마케팅 문구가 있죠. Don't buy this jacket. 이 옷 필요 없으면 사지 마세요. 환경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옷만 사세요. 라는 문구를 남긴 거죠. 많은 기업들이 우리 옷 사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뼛속까지 ESG 경영을 중요한 경영의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삼고 있는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나라 초기 단계에 있는 ESG 기업들이 ESG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팀을 만들고 CSR 팀을 만들고 ESG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선 ESG 경영의 사례를 보이는 많은 유러피안 기업들, 특히 유니레버 같은 이런 기업들은 ESG 팀 자체를 아예 없애고 있어요. 왜냐하면 ESG는 기업의 본질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 팀이 할 일이 아니다. 전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외치고 전사적으로 생산은 생산대로 마케팅, 인사, 재무 전 영역에 걸쳐서 각자 ESG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서 삼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주기식, 평가 잘 받기식 그런 목적으로서 ESG 경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워싱이다. 굴뚝에서 연기는 풀풀 뿜어내면서 그냥 굴뚝 색깔만 초록색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비꼬듯이 지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워싱도 ESG 경영의 시작이다. 전혀 이런 ESG적인 노력,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또 지배구조 개선 이런 영역에 신경을 안 쓰다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평가를 잘 받고 이렇게 하는 행보가 ESG 경영의 첫걸음이다. 지금 당장 영어 실력을 높일 수는 없지만 영어 점수라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진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취업이든 아니면 대학교 입학이든 점수라도 잘 받는 거죠. 왜 점수 받기에만 연연하느냐라고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시작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워싱도 ESG 경영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ESG 경영은 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워싱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ESG 기업으로서 부상하고 그것이 결국은 재무적 목표, 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그 기업의 행보와 거스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 엄청난 파도가 물렸고 또 이후에 장기 침체라는 또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는데 또 다른 거대한 물결은 기후변화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물결이 여러분 위협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서핑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거대한 파도가 일 때 더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더 흥미진진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이 파도가 겁나는 게 아니라 더 기대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대한 파도들, 또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ESG 행보를 필요로 하는 이런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을 때 여러분 나 스스로 긴장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서 인식하기 위한다면 이 거대한 파도를 탈 줄 아는 스스로의 자질을 갖추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대한 파도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회라고 인식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